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우리 찬원 씨의 일화를 전해드리다 보니 제가 정규 앨범의 리뷰를 아직 못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스분들의 추억을 되새기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간단히 정규 앨범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고 갈까 합니다. 주로 아이돌들에게 붙던 과즙상, 쉽게 말하면 상큼발랄한 인상이 신선한 과즙에 빗대어 하는 말인데요. 이런 과즙상이라거나 또는 귀여운 두부상, 두부처럼 뽀얗고 말랑말랑 귀엽게 생긴 상을 주로 이야기하지요. 이런 용어가 트롯계에서도 생소하지 않게 만들어준 트롯 아이돌 우리 찬원 씨. 그러나 펄펄 끓는 청국장 목소리의 반전 매력을 보여준 우리 찬원 씨. 2023년 2월 20일 6시 찬원 씨 정규 앨범 원이 발매되었었습니다. 원은 첫 번째 정규 앨범의 의미이면서 찬원 씨의 원자의 의미이기도 하죠. 첫 번째 정규 앨범 원에서 찬원 씨는 금발의 미소년 비주얼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마치 어린 왕자를 떠오르게 하는 금발의 왕자 같은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필름 카메라를 든 채 미소 짓는 모습이나 통기타와 댄디한 스타일 등 다양한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었지요. 찬원 씨 앨범 1은 초등 판매량이 58만 장 정도였었습니다. 역대 솔로 가수로는 8위에 해당이 되고 트롯 가수로는 네 번째로 50만 장을 넘긴 것이지요. 그리고 판매량으로 놓고 보면 영웅 씨가 110만 장, 김호중 씨가 68만 장, 그 뒤를 이어서 우리 찬원 씨가 58만 장으로 3위를 했고요. 그리고 미스터 트롯 탑 7의 다른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영탁 씨가 1집으로 52만 장, 김희재 씨가 13만 장, 장민호, 정동훈 12만 장을 기록했으니 이건 대단한 순위인 것이지요. 올 3월 말에 있었던 SBS의 월간 더 스테이지 첫 촬영에서 MC 이석훈 씨가 원의 초등 판매량이 50만 장을 넘어 역대 솔로 가수 중에 8위를 기록했는데 이 소식 접했을 때 어땠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죠. 찬원 씨는 제가 드라이브할 때 실시간 음원 차트 탑 100을 틀어놓는데 제 노래가 나오더라며 눈물이 확 나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찬원 씨는 팬분들 생각이 났다. 사랑하는 찬스 여러분 덕분이다. 라며 모든 공을 팬들에게 돌리는 겸손함을 보이기도 했었지요. 찬원 씨의 정규 1집 원은 신곡 10곡, 연주곡 2곡 및 기타 버전 1곡을 포함해서 총 13곡이 실려 있는데요. 다양한 장르를 트롯과 접목해 높은 완성도를 보이는 앨범입니다. 타이틀곡은 연인 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은 풍둥이었지만 모든 곡이 타이틀곡이다 라고 해도 과언일 만큼 뛰어난 곡들이었습니다. 앨범 5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찬원 씨는 환경을 생각하며 앨범 디자인에도 참여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디지팩의 경우에는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찬원 씨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일반적인 플라스틱 케이스 대신 모든 케이스를 지류의 형태로 구성한 친환경 디지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환경 문제까지도 고민하는 이 시대에 진정한 노래하는 철학자입니다. 첫 싱글 편의점과 첫 미니 앨범에서 그대를 만나러 갑니다의 홍진영 작곡가, 힘을 내세요의 또라이바, 첫 OST 시절 인연으로 만났던 알고 보니 혼수상태, 이런 분들은 사실 이 앨범에는 함께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앨범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다음 앨범에 다시 반드시 좋은 곡으로 찬원 씨와 인연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규 앨범을 함께 하신 분들은 사실 가장 많은 작품을 하신 분은 미니 앨범에서 메밀꽃 필 무렵을 작곡하셨던 고성진 씨와 펀치 씨인데요. 특히 메밀꽃 필 무렵은 우리 찬원 씨가 애착이 큰 곡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 곡이지요. 고성진 씨는 밴드 플라워의 기타리스트이며 프로듀서인데요. 이 플라워가 불렀던 노래죠. 엔드리스. 드라마 눈꽃의 OST였었는데요. 이 곡의 공동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정민 씨와 리플레이라는 그룹을 하기도 했었고요. 최진영 씨의 영원이라는 곡의 작곡가이기도 하지요. 프로듀서를 맡았던 고성진 씨는 가장 이찬원다운 음악, 모든 곡에 정성이 담긴 음악, 그리고 무지개처럼 다양하고
빛나는 음악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펀치 씨는 싱어송라이터로 주로 OST로 유명한 가수이시고요. 작곡을 따로 공부하지 않았지만 뛰어난 작곡 실력으로 다른 작곡가와 협업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밥 한 번 먹자에 참여하신 오승은 작곡가, 박종근 작사가는 찬원 씨의 두 번째 싱글 참 좋은 날에 공동 작사 작곡으로 참여한 적이 있던 분들이십니다. 망원동 브루스로 참여한 마벤저스 팀, 마하성, 전홍민 씨가 처음으로 참여한 곡이기도 한데요. 마하성 씨의 본명은 박준영 씨이고요. 트롯계의 마동석이라고 불리시는 그런 분이기도 하죠. 실제로 사진을 보시면 얼굴은 힙합하지만 노래는 주로 트롯을 부르시는 그런 분입니다.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분들은 진혜성 씨래거나 조명석, 황윤성, 김나희 씨 등과 작업을 했던 그런 분들이기도 하지요. 좋아 좋아 너와 함께 가시렵니까로 참여했던 영규성, 오성우 씨. 영규성 씨도 사실 싱어송라이터인데요. 고음을 잘 부르는 걸로 상당히 유명하고 노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도 주로 OST로 좀 많이 알려진 분이기도 하고요. 오성우 씨도 싱어송라이터로 피플클루의 멤버이기도 하셨던 그런 분이시죠. 오늘은 앨범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받은 그 큰 감동을 저의 짧은 언어력으로 전달하기가 어려워 제가 잘 안 하던 방식이긴 한데 예외적으로 정말 좋은 칼럼의 일부를 인용하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동감하실 것 같은 내용들인데요. 음악평론가 김영대 씨, 미국에서 이름을 떨친 K-팝 전문가라고 합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의 팬 아미 사이에서는 BTS 전문가로 통하는 유명 음악 평론가이기도 하시지요. 미국 워싱턴대에서 음악학으로 석 박사학위를 받은 실력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특히 재즈 음악을 좋아해 음악 강호들 사이에서 마니아로 이름을 날리기도 하신 바로 그러신 분인데요. 이분이 우리 찬원 씨를 트로트를 가장 트로트답게 만드는 가수라는 칼럼을 쓰셨습니다. 앨범 1을 새로운 트로트 시대의 모범 답안이라고 호평을 해주셨지요. 그래서 그분의 칼럼이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저도 너무나 이 마음에 와닿는 일부분을 발췌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트는 자의식 과잉이나 지나친 실험을 허용하지 않으며 그 어느 장르보다도 목소리의 호소력을 통해서만 대중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수의 남다른 능력과 개성을 요구받는 장르이기도 하다. 자, 여기 명실상부 한국 트롯계의 현재이나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찬원의 첫 솔로 앨범 1이 있다. 그리고 이 음반은 트로트라는 음악이 가진 공감과 위로, 소통과 유흥의 미학을 이찬원이라는 목소리가 얼마나 정확히 꿰뚫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실 많은 이가 오해하고 있지만 트로트는 단일한 장르라기보다는 방법론이나 정서에 가까운 음악적 구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국악이 있고 락이 있으며 라틴 리듬, 포크나 발라드스러운 편곡이 담기기도 한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스타일의 편곡은 그 어느 때라도 정확히 트로트만이 가진 뽕의 정서 안에 녹아들어야 하며 그 의도가 대중에게도 온전히 명확히 전달돼야 한다. 그것을 다른 말로 장르적 진정성이라고 불러도 좋다. 그리고 이 같은 장르의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찬원의 첫 앨범은 모범적인 사례로 기록될 만하다. 이찬원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단순히 활용하지 않고 그 장르가 갖고 있는 수없이 다른 정서를 때로는 정석적으로, 때로는 변칙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그의 장르적 진정성을 떠받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의 목소리다. 트로트 가수 이찬원의 가장 큰 미덕은 역시 가장 고풍스러운 성향의 곡들부터 가장 트렌디한 편곡까지 모두 일괄된 목소리로 아우를 수 있다는 점이다.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를 통해 트로트를 위해 연구되고 단련된 그의 목소리는 단 한 번도 반복됨 없는 다양한 편곡 속에서 전혀 위화감 없이 그 모든 다른 색깔이 대응한다.
어느 것이 정답이거나 옳은 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그 핵심이 전통과 현대화의 조화를 통한 장르적 진정성과 일괄성이라고 말한다면 이찬원의 원은 모범적인 답안이라 할 만하다. 비록 그의 음악적 포부나 욕심은 다양한 갈래로 뻗쳐 있지만 그 모든 시도는 팬들이 기대하는 이찬원의 정체성과 동떨어진 곳으로 향하지 않고 늘 본질로 돌아온다. 그는 결코 트로트의 큰 틀을 벗어나는 법이 없지만 그럼에도 이 장르가 품을 수 있는 수없이 다른 방법론을 다양하게 시연하고 있다. 이 두 미션을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건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 몇 달이 지난 칼럼인데요. 제가 글을 쓰다가 이보다 더 잘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에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공감이 가는 대목인데요. 음악적 소양이 짧지만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곡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